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며칠 전에 폭격기 사고로 망신을 당한 러시아가 잽싸게 차세대 폭격기로 분위기 환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러시아가 개발 중인 차세대 폭격기 팍다가 나토 방공망을 손쉽게 뚫을 수 있다는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팍다는 나토의 방공망을 기습적으로 그리고 비밀리에 돌파할 수 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현지 시각 3월 24일 특집 기사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팍다는 우수한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적의 대공 레이더의 팍다 탐지 가능 범위는 기존 폭격기 대비 수십 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또 팍다는 미래형 순항미사일은 물론 지르콘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서 나토 방공권 밖에서 무장투사가 가능하며 많은 양의 폭탄을 탑재하고 나토의 전방 방공망을 손쉽게 돌파할 수 있어서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판 B2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팍다 폭격기는 오는 2027년부터 작전 배치된다는 것이 러시아 측의 주장인데요. 이 폭격기는 지난 2008년 개발에 착수했지만 아직 시제기는커녕 어떻게 생겼는지 공식 개념도조차 나오지 않은 수수께끼의 폭격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제 5년 안에 팍다의 실물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폭격기가 예정대로 생산되어 투폴레프 95MS를 대체하고 나토 방공망을 위협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상상입니다.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안 생겼을 수도 있고 또 가오리처럼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2027년도에 실전 배치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 KFX하고 비슷한 스케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KFX 이미 개념도 그리고 목업 우리는 수년 전부터 봤죠. 그리고 KFX 올해부터 시험 비행에 나섭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 작전 배치하겠다고 하는 이 폭격기는 아무리 비밀이라도 그래도 아직 어떻게 생겼는지 형상 개념도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기존 그들의 폭격기의 수십 분의 1의 RCS다. 그래서 스텔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폭격기가 세 종류가 있죠. 바로 투폴레프 95, 이 베어 폭격기, 프로펠러 폭격기죠. 그리고 투폴레프 22, 백파이어, 그리고 블랙잭 이렇게 있는데 블랙잭은 너무너무 크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백파이어만 하더라도 RCS가 40에서 50제곱미터는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100제곱미터의 RCS가 넘는 이 베어를 뺀다 하더라도 가장 작은 백파이어가 40에서 50이니까 그거 수십 분의 1로 줄인다 하더라도 1제곱미터의 크기는 레이더 반사 면적은 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스텔스가 아니고 그냥 세미 스텔스다 이렇게 부르는 게 맞고 그 정도 되면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또는 조금 더 크게 나온다면은 이제 F-16 정도의 크기인데 물론 이 엄청난 덩치를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처럼 작게 보이게 한다든지 F-16처럼 작게 보이게 한다든지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기술적 진보지만 지금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 개발한 지 30년도 훨씬 넘은 시점에서 이걸 보여주면서 B2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레이더 반사 면적을 한다. 그게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지금 현대의 기술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게 믿을 수가 없죠. 그들이 수호이 57을 스텔스 전투기 만든다고 하면서 그 이전부터 정말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분위기를 피워왔었고 그리고 수호이 27 실제로 날아다니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실전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2027년 배치설은 좀 뻥에 가까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스푸트니크 뉴스가 왜 이렇게 3월 24일날 보도를 했냐. 바로 지금 제가 어제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거기 자기 백파이어 폭격기에서 그냥 사출기 잘못해서 조종사 3명 사망했죠. 그리고 1명 중태에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폭격기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차세대 폭격기 이야기를 하는가 본데 나와봐야 나오는 것이고 또 제대로 나올지 알 수도 없다. 그리고 수십 분의 1이라고 하면서 스텔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스텔스는 아닌 것 같다
못 되는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아무튼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 F-35B 우리 한국 해군이 경항모 도입해서 거기에 얹겠다고 하는 바로 그 전투기 아닙니까? 정말 저는 뭐 그거 반대하지만 계속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F-35B 이야기하겠습니다. F-35B 전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높은 획득 가격과 유지 비용인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됐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전투기의 핵심 무장인 기관포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3월 12일 근접 항공지원 훈련을 위해 출격한 미 해병대 제3해병항공단 소속의 F-35B 전투기가 자신이 쏜 기관포탄에 의해 기관포 포드가 손상되어 긴급 복귀했다고 밀리터리닷컴이 미 해병대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지 시각 3월 24일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2일 야간에 애리조나주 유마 해병 항공기지에서 발진한 F-35B 전투기가 지상 표적을 향해 25mm 기관포를 사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25mm 기관포에서 발사된 대장갑 고폭 소위탄은 포신을 벗어난 직후 폭발해서 F-35B 동체 하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35B는 내부 최적 문제 때문에 동체 내부에 기관포를 탑재할 공간이 없는데요. 이 때문에 F-35B는 근접 항공 지원 임무 시에 GPU-9A로 명명된 외부 건포드를 동체 하부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기관포를 운영해 왔습니다. 미 해병대는 이 건포드가 정확성은 물론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지만 사실상 대안이 없다는 문제 때문에 운용을 계속해 왔는데요.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만 것입니다. 미 해병대는 이번 사고를 A등급으로 분류하고 최소 250만 달러 이상의 수리 비용이 나올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F-35에 탑재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근접 항공 지원에는 반드시 필요한 이 기관포 문제를 과연 미 해병대가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하얀색이 바로 F-35에 들어가는 GPU-9A 기관포 포드예요. 그러니까 이 수직 이륙, 수직 착륙, 단거리 이륙해야 되니까 뭐 추가의 장치들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 무장, 내부 공간 협소해지고 또 무게 줄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포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포를 외부에다 붙입니다. F-35가 ABC가 있죠. ABC가 있는데 A형은 공군형인데 공군형은 기관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mm 기관포 쏠 수 있고 이 B형은 해병대형은 이런 식으로 외부에 기관포 포드를 답니다. 그리고 C형인 해군 항공모함형은 기관포 자체가 없어요. 없고 외부에 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군은 우리가 뭐 육군 근접 항공 지원할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자기네들은 기관포 필요 없다 해서 안 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공군은 원래 이 F-35를 개발할 때 A-10 공격기의 임무조차도 대체한다는 그 임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A-10하고는 바꿀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그 A-10을 대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접 항공 지원, 즉 뭐 적의 보병을 타격한다든지 적의 장갑 차량 이런 것들을 직접 때리 부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25mm 기관포탄을 이제 장착을 합니다. F-35A는. 그런데 A는 내부 공간이 되니까 기관포를 넣었어요. C는 필요 없으니까 안 넣는다 그랬어요. 항공모함은. 해병대는 이제 상륙작전 해야 되니까 상륙작전 하면 당연히 해병대원들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기관포 포워드를 다는데 내부에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계속 사고가 나는 겁니다. 한두 번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3월 12일 날 야간에 이제 야간 사격 훈련 하러 갔다가 발사하자마자 그냥 동체 내부, 동체 바로 아래에서 터져버린 겁니다. 이게 포탄의 문제인지 신관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기관포 포드 자체의 문제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A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사고가 지금 이 B형의 기관포 포드에서 자꾸 발생하는 것을 봐서 포드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해군도 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군이 또 함대를 또 운영하죠. 그러면 이제 이 F-35 우리 경항모 도입해서 이 B형 얹으면은 이 기관포 포드 얹을 텐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사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군은 항공사고에 있어서 A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조종사 사망사고 그리고 250만 달러 이상의 수리 견적이 나온 사고를 A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번 이 사고를 A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봐서 최소
250만 달러 이상의 수리 비용이 나온 거죠. 이게 지금 2,500만 달러가 될 수도 있고 250만 달러 최소입니다. 최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 여러분, 대한민국 공군 소장파 장군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저 사람들 말고 준장, 소장, 이 소장파 장군 여러분, 여러분들의 후배가, 여러분들의 부하들이 항공모함에, 경항공모함에 이런 거 올려가지고 근접지원 항공훈련 하다가 참 이런 거로 사고 나서 이 3천억짜리, 지금 카이다는 1,000억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실제로 영국이 샀을 비용은 3천억짜리, 운용 유지비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F-15K보다 4배나 비싼 시간당 운용 유지비, 이 F-35B를 타고 겨우 기관포 사격 훈련하다가 사고 나서 3천억짜리 비행기 날리고 여러분의 생때 같은 후배 목숨 위험해지고, 이거 좋습니까? 공군 여러분, 정경두나 서욱이나 이런 사람들, 서욱이요, 육군 장군 할 때 반대했죠. 해군이 무슨 경항모 반대했죠. 근데 지금 가니까 반대 안 하죠. 왜? 다음 자리를 생각해야 되니까, 정치적으로. 정경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자, 여러분들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해군의 경항모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양심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항모가 있다면, 항모가 필요하다면 재해용 항모, 함대 방공용 항모가 아니라 북한을 어느 시점에서든 타격할 수 있는 종심 타격용 항모 플랫폼, 그 기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항모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항모를 굳이 인정해 준다면 F-35C, 그렇게 해서 BLU-109 벙커버스터 내리 꽂을 수 있는 이런 F-35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냥 해군이 알아서 해서 그 예산 가지고 핵 잠수함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주변국, 중국, 일본, 이런 우리 이웃국들이 잠재적 적국들 아닙니까? 위협국들 아닙니까? 이런 주변국들이 우리를 함부로 볼 수 없게끔 핵 잠수함 만들어야죠. 공군 여러분, 그리고 해군 여러분, 양심의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